자, 이거 하겠습니다. 물질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 일단은 이제 용어들 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고, 생체 촉매가 뭔지 알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으면은, 근데 밥만 먹었는데 살찌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밥을 분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단백질로 만들거나 뭐 이런 화학 반응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체내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반응들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물질대사. 물질대사 어딨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는 이 받아들인 물질을 새로운 애들로 합성을 하거나 분해하는 등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중3 과정에서도 배우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른데, 중학교 과정에는 이런 그림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된 그림을 배웁니다. 그런 거는 봤죠.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쵸? 이런 거 배웠죠? 아니면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으면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1학기 때 배웠잖아.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요것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게 진행이 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산소랑 만약에 종이랑 뭐 있어, 종이. 그럼 이거 불 붙여주면 잘 타죠, 활활? 근데 지금은 안 타고 있잖아요. 종이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활성화 에너지. 그게 이제 한 400도씨 정도는 온도가 올라가야지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해서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반응이 진행되려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만큼 에너지는 있어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막 헷갈리는데, 반응물에서부터야. 반응물에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요게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에서부터예요.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있죠. 요거는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 근데 요거는 반응열이고 요거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체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체내 온도가 36.5도 밖에 안 돼. 보통 인간들 온도가 36.5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반응이 간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얘를 이렇게 낮춰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낮아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높을 때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체내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체온 범위에서도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촉매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주로 빠르게 하는 애를 촉매라고 해요. 빠르게 하는 애를. 근데 부촉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크게 해가지고 반응이 잘 진행 안 되게 하는 거고, 보통 촉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촉매가 없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촉매를 넣어주잖아.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가니까.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애가 촉매입니다. 촉매는 근데 이제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촉매를 생체 촉매라고 하고, 생체 촉매를 또 효소라고도 해. 효소. 생체 촉매는 효소라고 부릅니다. 효소. 생체 촉매가 효소야.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성하거나 아니면 분해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의미하고, 체내에서 일어나는. 잘 봐요. 근데 물질 대사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눕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거, 합성. 그러니까 뭐뭐뭐 합성 이렇게 나오면은 동화작용이에요. 작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 붙여서 그런 거는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분해하는 거. 포도당이 얘보다 더 큰 분자입니다, 얘네들보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물로 이제 분해를 한다. 이런 건 이화작용이에요. 그래서 뭐뭐뭐 합성 이렇게 써 있으면 동화작용이고, 뭐뭐뭐 분해 이러면은 이제 이화작용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용어는 외우셔야 돼. 이런 거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건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이게 결합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흡열반응이라고 하죠. 흡열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원래 이 큰 애를 분해를 하는 거야. 근데 분해할 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결합에, 화학 결합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 결합을 끊으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그럼 이 남는 에너지 차이만큼이 방출되는 거예요. 에너지 방출이 됩니다.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 동화작용에는 뭐뭐뭐 합성 이런 게 있어. 단백질 합성, 광합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화작용은 이제 분해하는 거야. 세포호흡, 소화도 이제 큰 영양소 분해하잖아요. 세포호흡은 이제 포도당을 산소랑 같이 해서 분해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과자 불 붙이면 잘 타요. 과자 불 붙이면 잘 탑니다. 만약에 생명체 밖에서 그런 분해 반응을 일으키려면, 연소 반응을 시키려면 한 400도씨 정도 가열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이제 막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생명체 내에서는 37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과자 먹으면 과자가 잘 분해돼 가지고 내가 흡수하고 이럴 수가 있고 에너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생체 촉매. 그래서 세포가 일어날 때 얘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나오지만 얘는 조금씩 나오고 나중에 ATP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생성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생성물 이게 똑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에너지원도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고, 생명체 밖에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고, 생명체 내에서는 온도가 낮아도 이루어집니다. 생체 촉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생체 촉매가 없으니까 온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 이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게 있다. 세포 내에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그래야지 37도 정도 부근에서도 이런 뭐 분해 반응, 그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물질대사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그래서 근데 단백질이 되게 사실은 엄청 큰 분자거든요. 이 단백질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입체적인 모양. 요거랑 잘 들어맞는 반응물이 오면은 반응을 해요. 요거는 반응을 안 하고 요거는 하죠. 왜냐면 얘는 모양이 안 맞아요. 얘랑 안 맞아요. 얘는 안 하고 얘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이 분해 반응에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37도 정도 온도에서도 진행되게끔 하는 건데 효소는 일회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분해를 하고 나서 얘가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결합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다음에 특정한 그 작용기하고만 합니다. 그거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그게 딱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을 가진 반응물하고만 작용을 해요. 그 모양이 안 맞으면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기질특이성 딱 들어맞는 원래 기질이 반응물이라는 소리예요. 기질이 반응물하고 딱 맞는 애만 반응 진행시킬 수 있어요. 얘는 안 돼요. 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고 우리 몸에 이제 작동하는 효소가 한 2,700여 개 정도 있대요. 그게 많죠? 뭐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일으키려면은 그런 이제 뭐 분해 작용하는 효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화는 음식물을 일단 잘게 부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이화작용 때 일어나는 그 소화에 관여하는 이제 소화 효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이걸 분해하게 되고 소화 효소가 생장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고 혈액 응고도 효소에 의한 작용입니다. 혈액 응고도 이럴 때 전부 다 효소가 필요하다. 해독 작용할 때도 효소 필요하고요. 효소는 전부 다 필요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다 필요하고요. 자, 효소는 발효식품에도 쓰이고 근데 이게 생명체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생명체 바깥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식품 만들 때 뭐 어떻게 그냥 김장국에서 하는 거잖아. 생명체 바깥에서 발효되고요. 식혜는 이제 엿기름에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돼서 식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꼭 체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애는 녹말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육제 이런 애 배나 키위 같은 곳에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는 게 더 소화가 잘 되겠죠. 요 검사지, 혈당 측정지, 소화제 이런 거 전부 다 의약품에 이런 의약품이 효소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효식품에도 효소 사용되고 특히 섬유 분야 이런 거 섬유 분야에서 뭐 이렇게 탈색하거나 이럴 때도 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효소 세제, 치약, 뭐 담배,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실험이다. 원래 과산화수소가 H2O2야.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는 거 확인하려면 꺼져가는 물 대보면 됩니다. 그럼 불이 잘 타면 산소가 나오는 거고. 근데 개수가 안 맞네요. 개수가 여기 2분의 1, 두 개니까 여기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간은 뭐 곱창집 같은 데 가면 줘요. 생간 나오긴 하는데 생간이랑 감자가 있어. 그리고 A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A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B에는 생간, C에는 감자 넣어. 얘가 부글부글 하면서 막 산소가 막 발생해.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둘 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둘 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분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분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탐구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요새 유명 끊겨가지고. 다시고 아이고. 자, 문제 풀어보면은 다음 화학 반응과 관련된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 속도를 바꾸는 물질이다. 뭐 촉매 쓰면 되긴 해요. 촉매. 근데 인체 내에서는 생체 촉매 효소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그냥 촉매라고만 써도 됩니다. 인체 내에서는 생체 촉매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는 촉매라고 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반응의 진행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반응물이고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거거든요.
그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기억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냐, 이런 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잖아. 이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더 낮잖아요. 그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 맞죠. 그림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광합성은 이 반응에 해당하냐? 광합성 할 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이고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촉매가 있더라도 니은의 크기 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데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촉매는 요거만 변화시켜요.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변하지 않으면 요 생성열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으면 촉매가 들어가도 이 생성열의 크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생체 촉매가 필요하다.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한다. 생명체 내에서. 그 다음에 여러 에너지를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흡수하는 방출한다. 맞네요. 기억 니은 이거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큰 분자로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거는 동화작용이 돼.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걸 분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화작용이고. 그래서 가랑 관련된 거 동화작용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 리을.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하는 거.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더 높아져야 돼요. 합성하면서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나랑 관련된 거 이화작용인데 이화작용의 니은이고요. 분해 반응.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예,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에너지 방출됩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생체 촉매라고도 한다. 효소네 효소.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애다. 효소고요. 효소.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근데 보통은 이제 촉매는 반응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효소가 있을 때는 B가 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으로 변화된 활성화 에너지 양. 그러면 이제 원래는 A만큼 필요했는데 B만큼만 필요하니까 빼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에 해당하는 거는 B죠. B. 요 B. 얘는 변화가 없잖아. 근데 얘는 끊어졌잖아. 얘는 반응물, 생성물. 요 애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런 용어를 씁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요거 분해 반응입니다. 분해 반응. 효소를 다시 쓸 수 있고요. 재활용할 수 있고. 8번에 3% 과산화수소수에 생간을 넣었다. 과산화수소수가 원래 H2O2야. 근데 얘가 분해를 해요. 이렇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데 생간을 넣으면 저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의 이름을 써라. 카탈레이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포 성분은 산소죠. 그 다음에 자, 근육 단백질을 합성한다. 효소가 관여하는 거고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 이것도 효소가 관여하는 거고.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이것도 맞죠. 소화에 효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에 산업 분야에서 효소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 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촉매를 쓰니까 고온 고압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아닌데 저온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 효소를 쓰면 저온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 고온 고압에서 일어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거기까지 에너지 줘야 되기 때문에 유해한 친환경적이다. 맞죠?
있죠. 뒤쪽에 있는 걸 할게요. 여기에 요거 한 다음에 문제는 각자 풀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데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데 주로 빠르게 하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의 생체 촉매, 물질 대사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저온과 기압 정도의 저압에서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효소의 기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때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이 촉진된다.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효소는 다른 종류 화합물,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 다음에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고 생명현상에 다 관여하고요. 효소 이용하는 분야는 일상생활 분야도 있고 발효식품 같은 거 만들 때 의류 분야도 있어요. 의류 분야. 의류 분야가 이제 탈색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산업 분야에도 많이 쓰입니다. 화장품이나 치약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자 17번부터 맞네 되게 17번부터 29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하고요. 같이 합시다. 물질 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반응물과 다른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거 맞고, 이게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고요. 부촉매는 높이는 거야. 그 정촉매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나는 거 맞고, 부촉매는 활성화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증가시킨다가 아니고, 반응열은 일정한 거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 활성화 에너지를. 그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을 때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형성된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합이 끊어지고 다른 결합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번엔 3번이고, 자, 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활성화 에너지인데, 여기도 요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고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예요. 이 반응물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는 거예요. A가 A, B 아닙니다. B 아니에요.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 이 화학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에너지가 높아졌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죠. 에너지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고, 촉매가 있어도 C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데, C는 반응열인데 반응열은 촉매가 있건 없건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값은 촉매가 있어도 안 변하는 겁니다. 단백질 합성은 이 화학 반응에 얘에 해당한다. 이거는 흡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인 애들이 무슨 반응이냐면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 단백질 합성도 동화작용입니다. 뭐뭐뭐 합성 이런 거는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5번 고르시면 되고, 다음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물질 대사. 근데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가 필요해요. 인체 내 온도가 높지가 않아 가지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효소가 필요하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에너지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자, 작은 애를 큰 애로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동화작용. 그때 열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고, 뭐 기억 둘 다 기억으로 써져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한 거고, 물론 같은 요소는 아닌데요. 아무튼 효소가 필요한 거고,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가는 동화작용이니까 틀렸고요. 기억은 생체 촉매 효소다. 맞고요.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양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보다 많다. 에너지 양은 큰 분자가 많죠. 에너지 양 큰 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4번 고르시고, 자, 나반응에 얘에 해당하는 거. 나반응은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분해하는 건데, 녹말이 엿당으로 전환된다. 분해하는 거지. 녹말이 다당류고 엿당은 이당류잖아.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이거 분해되는 겁니다. 아미노산 결합은 합성하는 거, 합성. 이거는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얘는 동화작용입니다. 지금 나는 이화작용이고, 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분해할 때 한 번에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연소 반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건 생체 내에서 반응이고, 가와 나의 생성물은 둘 다 포도당 같잖아. 가와 나의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 맞죠? 여기는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가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한 37도씨 정도에서 반응하는 거고, 요건 한 400도는 돼야 돼.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다. 맞고요. 가는 나보다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더 적다.
아니지. 왜 그러냐면 요만큼 에너지 차이가 방출되는 거고, 이거는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고, 얘는 조금씩 방출되는 건데 다 모은 총량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에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연소될 때 열과 빛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나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다. 맞아요. 왜냐면 요 반응물 이렇게 여러 종류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예, 요때 효소들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필요한 게 맞아요. 3번 답이시고. 그 다음에 요건 효소고 요건 반응물이고 이거는 생성물이죠. 근데 이게 분해했잖아. 이거 이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 효소는 A가 D로 되는 반응을 촉진한다. 맞고요. B는 단백질, B는 효소인데 효소 주성분 단백질이고, C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맞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문제 많네. 자, 봐봐요. 화살표 중요한데 요렇게가 요렇게 이게 들어가죠. 이게 반응물. 여기 나오죠. 이게 생성물. 이게 반응물 생성물이 아니라 이게 생성물. 그럼 뭐 한 거지? 요거를 분해한 거지. 분해. 그래서 이제 그 발열 반응, 그렇게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A는 생성물이고 B는 반응물이고, C를 형성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은 기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요거는 반응열인데 반응열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이 효소는 이화작용이다. 분해했으니까 다음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방출되는 거 맞아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C의 생성 빈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맞죠? C가 많이 생성이 되면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답 2번이고요. 효소작용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여기는 생간이고 사용간이고 증류수는 효소가 없지? 이거는 효소가 파괴된 거고, 그럼 여기만 부글부글 생길 거고, 산소에 꺼져가는 불 대보면 여기 잘 탈 겁니다. 그래서 기포 발생량은 A가 가장 많다. 맞고요. 카탈레이스는 C연관 A보다 B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아니죠. C연관 C의 증류수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방해한다. 굳이 방해하는 건 아니고, 이게 부촉매는 아니거든요. 부촉매는 아니기 때문에 1번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고르면 되고요. 27번에 자, 요거 화살표 잘 봐야 됩니다. 요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이거는 이제 얘가 반응물이죠. 반응물. 여기 나오는 거 있지. 나오는 거. 이거는 생성물. 그럼 이거는 이제 분해 반응이지. 분해 반응. 그러면 이제 그 열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이게 초기 반응 속도가 A가 빠른 거잖아. 그럼 A는 효소를 쓴 거고, 효소 농도가 더 진한 거고, A랑 B가 농도 다르네요. A가 농도가 더 진한 거고, 효소의 농도가. B는 좀 약한 거야.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리는데, 친구들이. 효소의 농도는 A가 더 큰 거는 맞고, 그 다음에 S1에서 기역의 양, 기역은 이 효소 기질 복합체 말하는 거죠. 그거는 A가 B보다 크다. 근데 A가 큰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반응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전체 효소 수분에 반응 물질과 결합한 효소 수의 이 비율은, 잘 봐. B는 이미 반응 속도가 안 올라가는 포화 상태야. 그럼 이거 효소가 다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효소 수분에 결합한 효소수가 B는 거의 1인 거야. 1. 다 된 거야. 근데 A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결합 안 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프? 그러니까 이 비율은 1보다는 작은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거 이해하세요?
원래 있었던 거에 전부 다 반응을 하니까 얘는 1이고 B는 이 비율이, 근데 얘는 요만큼이 더 있는데 이만큼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B가 더 이게 이 값이 큰 거죠. 전체 효소수분의 결합한 효소수의 값이. 그래서 답은 5번 하시면 되고, 28번에 지금 반응 효소는 남아 돌고 있네. 얘는 꽉 찼고 얘는 꽉 찼는데 남아 도네, 반응물이. 그러면 얘네 둘은 반응 속도는 똑같은 거고요. A에 효소를 첨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효소는 남아 있어 이미. 그 다음에 B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왜냐면 이미 다 효소들이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와 C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같은 거지. 왜냐면 둘 다 어찌됐건 이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말하는 거여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낮아졌겠지. 이렇게. 지금만 고르시면 되겠네. 2번이고요. 29번까지였죠. 키위 같은 거에 단백질을 연하게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효소가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 오줌 묻혔더니 요 검사지가 청색으로 변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효소 세제 뭐 이런 거 많아요. 예, 그런 것도 효소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 효소가 관여하는 거 맞네. 요 검사지로 녹말의 유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뇨병은 포도당 유무 확인하는 거잖아. 포도당. 녹말이 아니라. 틀렸고요. 키위와 효소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다. 맞아요. 예, 맞는데 소고기는 단백질이니까 분해하는 건 알겠는데, 원래 그 옷에 묻은 시즌 때 이런 게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떨어지는 단백질들 막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4번 맞고요. 여기까지 하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암기할 게 많아서 암기 노트 2세트 줄 테니까 요거 숙제로 좀 해와 주시고, 숙제로 좀 해와 주세요. 그렇습니다. 12월까지는 아무튼 최대한 좀 진도를 많이 나갈 거고요. 1월부터는 다시 1학기 부분 복습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전부 다 안 끝나더라도 1월 때는 그냥 복습할 거예요. 이게 뒷부분은 2학기 부분은 겨울방학 동안에 해놔도 좀 많이 까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12월까지는 진도를 최대한 나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2권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1권 뒷부분이 거의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권도 나가겠습니다.